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아젠다 21 대표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아젠다 21은 대구 사랑 희망 세상이라는 구호 아래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의제 발굴, 정책 제안, 사업 추진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기초 작업으로서 그 지역사회 현안에 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교환하고 각계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대구 사랑 희망 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사랑 희망 톡에서는 대구의 복지 정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주제로 초청 자담회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배지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의원님은 대구광역시 의회 제6, 7, 8대 의원이시고 지역구는 달서구 제6선거구입니다. 제8대 전반기 의장님을 지내셨고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며 국민의힘 소속, 그리고 지금은 대구광역시 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그동안 그 의정 활동이 굉장히 유명하신데 조례안 발의, 시정 질문, 5분 자유 발언 굉장히 열심히 하신 덕으로 지난달에는 대구 경북 의원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8월 10일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그 대표 발의자이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방금 소개받은 대구시 의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8월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는 이 8월 마지막 즈음에 아젠다 21 우리 박정호 대표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우리 대구 지역에 좋은 이런 소식들을 시민들에게 늘 알려주시고 또 아주 좋은 글솜씨를 자랑하시는 우리 박지일 국장님도 여기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또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석표 사회복지사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또 권세훈 박사님도 이렇게 함께 계셔서 제가 오늘 많은 지식과 또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되고 즐겁습니다. 저는 조금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부터 대구광역시 의원으로 선출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 가운데서도 송현 1동, 송현 2동, 본동, 볼리동 주민들을 대신하여서 시정에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 중에서 얼마 전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아젠다 21에서 또 주목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포함해서 또 이 조례 이외에도 제가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이 민생에 관련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많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 특별히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이번 조례의 적용 대상인
그 사회복지사 등을 대표해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김석표 회장님이십니다. 김석표 회장님 역시 우리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것은 물론 미국에서 신학 공부도 하셨습니다. 제38대 대구사회복지사협회의 슬로건을 회원을 위해 행동하는 협회로 정하고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 정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그럼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네. 대구를 사랑하셔서 대구의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자임하고 계시는 우리 아젠다 21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복지의 주제를 가지고 아젠다 21에서 다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주제들을 아젠다 21에서 다루고 있지만 복지 주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주제였던데 반해 매우 중요한 그런 민생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젠다 21이 좀 더 현장으로 나아가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이런 자리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또 큰 울림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위원님, 의장님, 또 패널님, 박사님, 변호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좌담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영남일보 박재일 광고국장님이십니다. 박재일 칼럼을 연재하고 계시고 방송 등 여러 자리에서 지금 계속 꾸준히 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아젠다 21 운영위원으로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네. 예, 그리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의 권세훈 박사님, 프랑스 파리 1대학 출신이고 부산에서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대구 도시철도공사 감사로 계십니다. 저희 아젠다 21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지금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 주제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이번 조례안의 그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사실 제가 2012년에 맨 처음 이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로부터 지금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우리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지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체감도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사실 2012년도에 이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해도 광역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어떤 순서상으로는 늦지는 않았는 조례이나 그 이후에 어떤 후속적인 그 정책이라든지 예산 뒷받침이 그 속도감을 좀 이렇게 내주지 못한 탓에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면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 여러 가지 그 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편차가 크고 또 어떤 그 만족도가 또 높지 않은 편이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지난 전반기에 의장을 마무리하고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한번 대대적으로 좀 개편을 해야겠다는 그런 제가 사실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는 이번에 좀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조례 전면 개정에 저는 가장 그 우선으로 제가 생각한 게 이 사람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대구광역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이 조례에 보면
이 5조에 대해서 시장에 책무가 있고 또 6조에 대해서는 이 뭐 개선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에서 시장이 바뀐다라든지 담당 국장이 바뀐다라든지 해당 부서의 주무관이 바뀌어버리면 사실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더더욱이나 저를 포함한 이런 선출직들도 우리가 언젠가는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선출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제도나 조례가 주목을 받다가 마찬가지 그 사람이 바뀌게 되면은 또 이 관심이 그만큼 또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10여 년 넘게 이렇게 선출직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사람은 누구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더라도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이 돼버리면 그 어떤 정책은 언제나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어떤 선언적인 내용은 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뭐 공무원이 바뀌든 단체장이 바뀌든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이 없든 있든 현장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지원은 이 변함없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제일 1번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더더욱 이 현장에 특히나 이 사회복지사 분들의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감염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지금 오래 가다 보니까 현장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정말 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피로도가 지금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저거에서 같은 또 복지사인데도 종사하고 있는 곳의 어떤 근무 성격에 따라서 이 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실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런 복지 관련 일을 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사분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라든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러한 그 기준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이 처우라든지 이게 지금 갈수록 격차가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이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좀 비슷한 만족감을 나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저는 두 번째로 제가 우선적으로 뒀고 그래서 일단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업종부터 상향 평준화를 하는 목표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특히 저는 제가 이제 의정생활에서 1번으로 제가 그 챙기는 우리 시민 계층이 아동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하게 된 계기도 저는 제가 엄마로서 그런 어떤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좀 대신해서 나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게 제가 사실 시연을 하게 된 계기였는데요. 이 사회복지 쪽에도 보면은 그룹홈이라든지 지역 아동센터, 그 다음에 뭐 또 여성 뭐 피해 상담 이런 분야가 보면은 이 우리 일반 복지사 쌤들 대비 이 임금 수준이 아주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일반 복지사 쌤들의 한 49에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좀 주목을 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수도권 비수도권 간에 격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 대구도 보면은 어떤 지역과 또 다른 지역 간에 여러 가지 인프라의 격차가 많이 나듯이 사회복지사 이 분야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할수록 이 격차도 또 자꾸 더 커진다는 걸 제가 현장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최대한 격차를 좀 간격을 좀 줄이면서 각자 근무하는 어떤 그런 분량만큼의 그 만족감과
사명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 저는 좀 중점을 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니 해도 이거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어떤 예산이라는 거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그래서 1차는 이제 이 조례가 뒷받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조례상에 보면 제가 3개년 단위로 계획을 계속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 여러 가지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일반적인 조례에 보면 5년 단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그런 계획 수립이나 할 때 우리가 위원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그 높은 사람들만 자꾸 넣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는 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계획이라 해서 막 너무 논리적이고 뭐 자꾸 자료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계획들이 나는 좀 바로바로 추가가 돼야 되고, 또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또 뭐 뺄 건 빼고 또 더 할 건 더 하고, 그런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좀 담길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제가 좀 가장 그 비중을 뒀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집행부죠. 우리 이제 시청의 담당 부서에서 몇 번이나 저한테 좀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저는 계속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대화를 해서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늘 부족하거든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의혹이 있다 해서 바로 이거를 뭐 우리가 한꺼번에 어떻게 하고, 그거는 뭐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또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와도 몇 번의 소통을 해서 또 집행부의 어떤 난색도 제가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제가 어느 선 이 부분은 절대 나는 그 양보는 못한다. 뭐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또 관철시키고,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김석표 사회복지사 회장님과 또 정병주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정말 가장 그 오래된 경력을 가지신 두 분 회장님께서도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하여튼 조례가 이렇게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이렇게 또 우리 아젠다 21에서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 시간을 주신 것이 저는 이 조례의 또 활용 정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기대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우리 배지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원래 이제 기존 조례도 그때부터 지금 이번에 개정된 조례까지 배 의원님이 제일 좀 깊이 관여하셨고, 그 관여하게 된 계기도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본래 그 어떤 그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으셨고, 특히 또 사회복지사의 그 처우는 바로 그 현장이 중요한데, 그 현장 직접 그 어떤 그 체험적인 그런 어떤 경험의 속에서 이렇게 발휘한 거라 생각하니까 이게 더더욱 좀 의미가 더 남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5, 6조는 언뜻 언급이 됐는데 나머지 그 혹시 이번 그 조례의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5조는 우리가 이제 시장의 책무로 아무래도 인건비 관련이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규정을 했고, 6조는 말씀드린 이 처우 개선 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해서 여기 이 계획에는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 그다음 제일 중요한 예산 확보 계획이 담겨지도록 했습니다. 또 7조에는 인건비 준수율, 우리가 보통 지금 사회복지사 분들의 인건비가 이제 그 공무원 대비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8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복지부의 인건비 대비는 우리가 한 90% 정도를 조금 더 웃도는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그 종사하시는 곳에서 인건비 준수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근무 환경에 대한 그런 실태 조사를 꼭 넣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8조에는 이제 복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주체가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운영 주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 복지사분들의 고용 보장과
또 뭐 대구도 그런 일이 심심찮게 언론에 나오지만 복지 현장에서의 어떤 그 비리라든지 좋지 않은 내용은 사실 내부에서 알려주셔야지 알지 이 외부에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익 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조에는 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이 종사자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복지,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조례 이 한 그 조항마다 제가 일일이 다 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계신 우리 회장님이라든지 또는 또 실무 그냥 이 사회복지가 워낙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좀 약자의 어떤 그런 지금 근무 형태를 가지신 우리 복지사님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저는 이번에 좀 먼저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이쪽도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연륜과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사회복지 내부에서도 좀 어떤 나름대로 힘 있는 어떤 근무 형태가 있고 또 이 내 자체에서도 좀 뭔가 약한 그런 또 근무 형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분들의 간극을 좀 좁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조례 조항을 다 좀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 조례 내용까지 잘 들었습니다. 박재일 국장님, 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이번 조례 개정 필요성, 정당성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필요성 뭐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정당성 이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는 그 점을 말씀드리려면은 우리 이제 이 오늘 좌담회 토론회가 열려진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우선 이제 배지숙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방금 들으신 대로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시의회에서 그래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유관단체로부터 그런 측면에서 배지숙 의원이 적당하다고 해서 모셨고 아까 정당성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아젠다 21의 지금 대표이신 박정호 대표께서 그 말씀 이제 본인 스스로 이야기니까 말씀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여러 대화를 좀 나누다가 이 사회복지사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를 우리 박정호 변호사님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필 이제 사회복지사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기관이나 어떤 단체에 뭐 100만 원을 헌금한다 이럴 때는 저 돈이 과연 어디서 여질까 이렇게 궁금했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 기관을 운영하는 대표라든가 장이 어떤 혜택을 볼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기 어려운 이웃이나 아니면 뭐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이제 계실 텐데 장애인이든 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에서 우리가 뭐 도네이션을 한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 대표께서는 그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우리 보상은 국가적인 차원의 예산에서 일정 부분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게 수용이 하고 계시는 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에 뭐 밥을 굶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굶는다 그러면 굉장한 비리가 되고는 또 다른 사회 문제고 어떤 그런 복지기관에 갔을 때 뭐 100만 원 기부한다 하는 그 순간에 또 행사도 하고 뭘 하고 외부 손님이 오고 뭐 이렇게 또 뭐 뒤치다끌 하는데 그게 다 현장에 있는 복지사님들의 몫이다 있는 거죠. 그 일만 더 늘어가는. 그래서 저분들에 대한 좀 우리 배려 내지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 핵심 코어니까 복지 부분에. 아까 우리 배지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병원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코로나 그 환자를 어떻게 잘 그 정리정돈해서 중증 환자, 경증 환자 구분하고 치료를 하는데 그 병원이 중요하고 또 환자 케어도 환자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우리 치료랄까 이런 건 중요한데 그럼 누가 그거를 수용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우리 어떤 사회적인 배려, 고심, 애정 우리가 직접 뭐 그분들의 처우를 지금 당장 개선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적인 관심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고민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는 가장 코어의 어떤 그 환자와 그 국가적인 팬데믹 현상을 그 중간에서 잘 조정하고 진짜 뭐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할까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한다듯이 이 복지 문제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존재 근거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내지는 시민들이 좀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를 오늘 토론을 준비했고요. 그런 점에서 뭐 배우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사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뭐 첫 번째는 이게 모법에 사회복지사법을 비롯해서 위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또 받들어 수 있게 하는 조례를 거기에 준수해서 맞춰서 대구시에서 잘 정리정돈해서 이 법을 지금 기한하고 발의했고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은 과연 실태가 어떨까는 실태조사도 명시를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죠, 그죠? 아까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바뀌더라는 문제는 사람이 바뀌어도 그것이 지속하려면 그 institutionalized 뭐 이렇게 영어로 그런 내용인데 제도화돼야 되니까 그 제도로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의 청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뒷받침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이 부분이 좀 뭐 이렇게 하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약간 어두운 측면도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 그 좀 사각지대에서 일하시고 사각지대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흔히 말하는 내부자 고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복지사 그 구성원들의 그 이후에 신분 보장이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담겨져 있지 않나 해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런 조례라고 이렇게 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복지사 협회하고는 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우선 저는 이렇게 봤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복지사 협회 차원에서는 뭐 실태 조사나 뭐 용역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할 예정이신지 뭐 그래.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실태에 대해서 일단 개선을 하려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우 실태 조사를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처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가 타 지방에 비하여 굉장히 낮다. 그리고 앞서서 배지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편차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생겼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이제 발걸음을 디디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설의 개수는 589개에 대한 개수였고 인원은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4,300명, 4,336명에 대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수라든지 표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임금 기준이 좀 굉장히 상이하다는 거죠. 네네. 차별이 심하다. 그렇죠. 예. 임금 기준과 그리고 임금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문제도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기타 뭐 돈만은 사실 보수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근무의 복지라는 것이. 그래서 근무 이외에 그 급여 이외에 근무 환경들도 나쁘다. 아직 많이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처우 개선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임금은 이렇게 뭐 국가에서 주는 걸로 해서 딱 어느 정도 기본 사안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격차가 심하다는 게 좀 이렇게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아주 좋은 질문을,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왜 하나의 임금 체계로 대구도, 서울도, 인천도 똑같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다 천차만별 다르냐라는 질문들을 분명히 아마 하실 겁니다. 그게 의문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2005년도에 사회복지 사업들이 지방으로 다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전에는 중앙 통제로 모든 것을 급여도 결정하고 근무 환경도 결정하고 다 결정을 했던 것을 2005년도부터는 지방으로 지방에서 알아서 지방에 맞는 복지를 개발하고 지방에 맞게 보수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2005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각 지방별로 지방에서 복지를 더 우선하고 싶으면 복지를 더 챙겨주고 경제에 더 우선하고 싶으면 경제에 더 우선하고 뭐 복지가 필요 없으면은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렇게 해라. 대신 그에 대한 책임도 그 지방에서 져라. 라는 것이 그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혹은 재정이 좀 풍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나를 정해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정해뒀는데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재정이 열악한 지역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굉장히 낮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는 이번에 시스템 조사를 보니까 한 그 기준에 84% 정도에, 91% 정도에 해당이 되고 공무원 기준에는 한 84% 정도의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가 더 나은 지역이 됨으로 해서 복지의 인력이 창출되고 또 양질의 인력이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하나의 또 다른 지역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앞장서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회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복지 증진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배지숙 의원님께서 이제 대구 현실에 맞도록 그 이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협회에서 이제 또 거기에 맞도록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그런 처우 개선 용역 결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시도의 이제 그런 사례도 또 있을 거고 그런 걸 좀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어떤 이 협회 쪽에서 대구시 사회복지사 협회 쪽에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 하는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배지수 의장님께 많이 의견을 드렸고 또 대구광역시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임금이 똑같습니다. 단일 임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역시 마찬가지로 단일 임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또한 부산형 단일 임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직까지 구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일 임금으로 다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적게 주는 데는 굉장히 낮게 처우가 낮고 또 가장 높다 하더라도 대구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구가 우리 자존심도 있고 한데 복지 대구를 지향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서울, 인천, 부산의 수준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은 일단 그렇습니다. 대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대구시에서도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꼭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 여건 부분에서 급여 이외에 초과 근무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현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고 또 법적 배치 인력 기준이 어떤 데는 한 명이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24시간 주 7일 매일 근무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추가 배치를 인력해서 근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문제도 지금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사회복지의 인력 시장을
굉장히 저임금 노동 시장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에서는 어떤 지방에서는 그것을 고임금 인력, 양질의 인력으로 또 일부러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전액 다 지원을 하면서 추가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대구가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게 있으면 또 앞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네. 이제 예를 들면 복지사 처우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대구시와 다른 뭐 서울, 인천 이제 지역별로 좀 차등이 난다. 우리가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건 좀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뭐 시설변의 격차 이런 것은 또 어떤 특별한 그 뭐 법인이나 이런데 차이가 간극이 심하다는 거죠. 예. 대구가 그게 심하고 대구가 심하다. 예, 서울은 그걸 단임 체계 다 만들었습니다. 어떤 시설이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똑같은 임금 체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월급 똑같은 차이가 호봉을 뭐 시설, 가지고 예, 월급 차이 시설에 따라 많이 난다는 거죠. 우리 대구는 지금. 대구는 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바람직하게 상향해서 끌어올리고 예. 또 어느 정도 그 그런 걸로 이렇게 예.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단계로는 저희들이 전체 다를 단일로 가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두고 간다는 의미에서 대구형 임금 체계, 단일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라는 것이 원래 예를 들면 목표. 극단적으로 뭐 가장 많이 받는 뭐 이런 쪽하고 네. 뭐 최저선의 어떤 차이가 격차가 뭐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직종별로 시설별로 조금씩 많이 다른데 특별히 가장 우리 배지수 거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여는 단일임금 체계를 형성한 시설과 대구의 지역아동센터를 보면은 한 아까 말씀하셨던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다. 예, 예. 떨어진다. 예, 떨어집니다. 예. 그쪽이 지금 적다는 거죠? 올려야 돼. 적다는 우리가 거죠. 더 적죠. 적다는 거죠. 적습니다. 아. 올려야 되는 것이 지금 숙제입니다. 예. 그것을 배수지 의장님께서 지금 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회장님, 네. 그 이제 그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그런 지위 향상이나 그런 거 하는데 임금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근로 환경이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설 종사자들의 그런 근로 환경에 그 실태 파악이 돼야 되고 또 그분들이 또 일과 휴식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근무 환경이 좋아지고 결국은 후생 복지가 마련돼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뭐 배지수 의원님께서 그 조례 만드실 때 보면 처우 개선 계획도 만들고 실현 계획도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는 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 아유, 많이 있죠. 예, 그 부분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아서 아직 그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유급병가제를 이제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에서는 60일까지 유급병가제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에서 그 허락만 해주면 몸이 아파가지고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일이 없도록 60일 정도는 월급을 받으면서 유급으로 집에서 요양을 해서 다시 회복한 후에 현장으로 돌아오는 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시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월급하고는 관계없지만 굉장한 복리후생입니다.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고 또 현장에 큰 압박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복지 후생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자녀 돌봄 휴가 같은 것들은 자녀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간다. 그러면 자기 휴가를 써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자기 휴가 하나, 또 세 개가, 서너 개씩가 줄기 때문에 그 복지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기본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녀 돌봄 휴가를 실시한다든지 또 지금 타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타시스를 이야기하면 서울을 이야기하고 인천, 부산, 대전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곳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복지 포인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1년에 뭐 200포인트씩을 지급을 하고 그러면 그 이제 지역 활성화가 되겠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지역 안에서 어디든지 쓰든지 만약 뭐 200포인트 같으면 20만 원 정도 예를 들면 그렇게 그 포인트를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 제도 같은 것들도 있고 아직 가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금이 해결되고 나면 또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장님께서 조례로 많이 포함시켜 뒀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 사실 그 의원님 요번에 초대 손님 모시면서 네. 사실은 오늘 뵙기는 처음 뵙고 예, 근데 이제 좀 더 손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구시 의회도 들어가 보고 이래 보니까 무슨 발의도 하시고 시정 질문 5분 자유 발언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게 거기에 보고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그렇지만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굉장히 하신다. 그래서 이게 6, 7, 8대 하시면서 진짜 대구 사랑하셨기 때문이겠지만 또 그 사랑이 깊어지신 것 같은데 저희들 그 슬로건이 대구 사랑 희망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과 또 많은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특히 이번 조례안 관련해서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 중에도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관심 가지신 특별한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으신지. 예. 대표님 뭐 좋은 이렇게 또 질문을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좀 복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일복이 많습니다. 일복이 많고 아까 대표님께서 뭐 여러 가지 제 의정 활동 이렇게 예를 들면서 열심히 하는데 저는 솔직히 열심히는 하지 않고요. 저는 좀 재미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정 활동을 제 스스로 저는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재미있다는 걸 저는 뭐 이렇게 희화하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정말 찾아서 또 좀 소외돼 있었는데 뭐 미력 하나만 선출직인 제가 목소리를 내고 뭐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뭐 이런 또 예산 우리가 또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으니까 의회가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개선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이제 혜택이 보이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럼 저는 막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즐거움으로 저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에 제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제가 사실 올해만 최근에도 제가 사회복지사 이후에 제가 또 한 게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제가 또 심연을 또 많이 기울였거든요. 가져오셨네. 예. 그 이제 이런 게 사실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어떻게 보면 복지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의정 활동을 하게 된 동기부여가 제가 이제 집에 아들을 둘 키우고 있거든. 지금 이제 그 아들도 어느덧 커서 제가 초선할 때만 해도 뭐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지금 둘 다 이제 군대 전역 다 하고 국방의 의무도 다 마치고 다시 이제 학교 복학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어른들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다. 이 막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느냐. 근데 아이들은 뭐 크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잘 못하고 또 우리가 대통령님도 그렇고 뭐 시장님도 그렇고 뭐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냥 하나의 구성원으로 아이들은 포함이 되는 거지. 그 아이들이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뭐 여성이나 뭐 다문화 이런 어디에도 어떤 계층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문제에서 제가 좀 출발을 했고, 우리 이 아동 청소년들을 좀 목소리를 내는 저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의회에 와서 처음 초선 때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걸 보는데,
청소년 관련 예산이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너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 나오면은 전부 막 우리 뭐 어르신 하고 또 우리 장애인 뭐 또 여성 뭐 손가락 어디에도 아이들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 제가 그 상임위 회의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국장님, 왜 우리 대구가 광역시도 중에서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하물며 금액으로 내 집 나누기 해보니 꼴찌다. 왜 이렇습니까? 국장님도 사실 뭐 이런 청소년 정책에 대한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별로 좀 관심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초선이 가니까 좀 덜 세련됐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표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청소년들이 어린애들이 표가 없으니까 아니니까. 투표권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웃으시면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원인이 분석됐잖아요. 투표권이 있는 계층과 투표권이 없는 계층의 이런 명백한 예산 차이, 정책 차이.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의회에서 그 발언할 수 있는 순서가 되면 1번이 저는 무조건 제 입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일단 나옵니다. 아동 청소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현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다 열심히 하시고 성실히 하시고 뭐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제일 좀 긴장되는 게 의회에 오셨을 때거든요. 뭐 의회에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의원님마다 불쑥 무슨 질문을 정말 다양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의원님들 각자 분야가 다 있으니까 관심이. 근데 이제 그전에는 사실 의회에서 뭐 아동 청소년 이런 거 크게 막 물어보시거나 한 의원이 안 계셨는데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의회에 뭐 까딱하면 뭐 의원님 그때 여성 의원으로는 좀 이렇게 뭐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것도 네.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도 이제 항상 자료를 챙기는 거예요. 뭐 아동 청소년 뭐 자료부터 챙기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시정 활동이 시정 질문입니다. 이제 시장님을 불러 세우고 우리가 질의를 해서 뭐 대답을 얻거나 뭐 뭔가 대답이 신통치 않으면 다그친다라든지 좀 그 시장님하고 각을 세운다라든지 그게 이제 가장 적극적인. 그 당시에 이제 시장님한테 알고 있냐고 우리 이 예산 꼴찌다. 아동 청소년 예산 꼴찌인 거니 알고 있나 하니까 시장님도 좀 되게 화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님도 그 부분만큼 그렇게 계산도 안 해보셨고 근데 또 본회의장에서 뭐 꼴찌다 이런 말씀 들으시니까 기분도 안 좋으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후부터 그 담당 부서의 또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제가 엄마로서의 어떤 뭐 막 심오하고 복합적인 거 말고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어떤 기본적인 거에 저는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동 청소년 정책 하다 보니까 뭐 아동 학대 관련 그다음에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이 일단은 그 집에 있는 부모에게서 아동 학대는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한 지원 조례도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계속 저는 복지 쪽에 관련인 거예요. 또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는 다르지만 또 요양보호사 분들도 요즘 그 역할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또 그 우리 요양보호사 분들의 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도 또 하게 되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한 아동의 이 주거 지원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의식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의는 요즘 뭐 학교 가면 이제 교복도 무상교복으로 지원되거든요. 식도 무상급식이 돼요. 그럼 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럼 애들이 집은 내가 다 살고 있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구에 한 3만여 명이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구 우리 지금 현재 컨테이너 전체 시민의 3만 명이 예 아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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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예 그래요? 아동 그렇게 예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뭐 광역시도 중에서는 한 5번째입니다. 예. 근데 그래도 많잖아요. 3,000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이 아니면 어떤데 컨테이너 시설. 그다음에 뭔가 집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곳의 지하.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고시원 같은. 그다음에 여관. 이런 데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대구시에만 3만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주거 취약 아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대구시의 어떤 그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에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보면요. 다 1번이 기초수급자, 2번이 65세 이상 어르신, 3번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 4번이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아동이 어떤 항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동이 어떤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1번, 2번, 3번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하니까 이제 아동 주거 지원입니다. 이 조례 제목이. 근데 아동 하면 우리가 아동복지팀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이걸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아동이랑 걔가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하다가 끝까지 보더니 이건 의장님이 우리 부서 아닙니다. 이건 주택가입니다. 가는 거예요. 주거. 그때 이제 주택가로 또 가서 이제 이걸 그럼 주택가에서는 아니 우리는 대구시 전체 주택에 대한 저걸 하지 아동 주택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저 가라. 핑퐁했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도 전국적으로 서울하고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이 지원이. 그래서 우리 대구가 나오고 나서 또 부산도 뒤따라 나왔는데 아직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이 아동의 주거 취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뭐 아동이 있는 정도지 어떤 뭐 종속 변수로 본다 그죠? 그렇죠. 아동은 그러니까 네, 어떤 부모의 뭐 종속 변수나 네. 가족 구성원의 뭐 하부 네. 단위로 봐서 네. 독립 그 변수로 근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뜻이네. 그 부모가 근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어려운데 서류상으로 예를 들어 저 안동 시골에 팔리지 않은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증여. 그러면 이분은 또 대상 안 되는 거예요. 서류상 어떤 주택.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아무 영문도 모르고 막 바퀴벌레와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이제 주거 지원을 우리가 좀 추가로 항목을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조례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례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그래서 저는 무슨 제가 뭐 복지에 대한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복지를 막 엄청 심오하게 공부를 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냥 우리 생활에서 제 동네에 또는 제가 키우고 있는 제 아들 또래의 학교 친구인데 뭔가 어려운 환경에 있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저거를 뭔가 좀 개선을 시켜줄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 쪽에 그러면은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개인적인 건 그렇고 이거 한번 아까 말씀하신데 뭐 아동 문제에 관해서 표가 안 나오니까 네. 이게 좀 소홀히 했는 네, 부분이 있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어쨌든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죠? 네. 그 시의원의 원내대표도 하셨죠, 그죠? 네. 근데 요즘 또 대통령 선거 운동 뭐 기간이고 이런데 운동이 아니지만 대통령 내년 선거가 막 이제 시작되는 형국인데 흔히 우리 보면은 뭐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뭐 의원님도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좀 약하다. 네. 지금의 여당 민주당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왕왕이 있거든요. 보통 평가가 네. 복지는 뭐 지금 야당 국민의힘이 좀 소홀하지 않나? 너희들 뭐 약하지 않나? 그러면 이쪽에서 물론 뭐 그건 더불어민주당 포퓰리즘의 어떤 측면이지 깊게 연구하고 세련된 정책은 우리가 더 잘 낸다 이렇게 국민의힘 이야기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때요 그러면? 예, 저는 사실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고 국장님. 저는 지금 중앙에서 정치를 하는 그 정치인이 아니라 저는 우리 대구에서 하고 있는 생활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우리가 이제 대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저는 이 지방의회는 선거할 때 이 당이 중요한 거지 이미 시민들의 뽑히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지방의원은 철저히
그 지방 맞춤형 저는 생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앙당 차원에서 그동안 국민의힘 그 전신인 뭐 한나라당, 그다음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그 전신인 뭐 열린민주당, 민주당 어떤 봤을 때 그분들은 법을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은 어느 쪽에 더 좀 뭐 법안 발의라든지 신경을 더 많이 썼고 또 어느 당은 어느 쪽에 더 법안 발의를 신경을 썼고 뭐 그렇게는 저는 좀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방 의원인 저를 포함한 우리 지방 의원들은 이는 뭐 중앙당에서 뭘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지역구에 그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달서구 중에서도 저는 가장 좀 옛날 오래된 동네입니다. 앞산 밑에 송현 1동, 송현 2동, 그 다음에 본동, 볼리동 이쪽인데 그럼 저는 제 지역구에 가장 이 필요한 그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 주민들이 제일 지금 불편한 게 무엇인지 그런 저거기 때문에 저는 뭐 중앙 당론에 따라서 우리가 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가 지금 2018년에 무상급식을 하기로 전격 합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사실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이제 우리 시 예산 형편이 지금 완전 무상급식은 안 된다. 그래서 뭐 중학생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원래 말씀을 하셨고 교육감님도 마찬가지 교육청도 지금 예산 형편이 한꺼번에 우리는 못한다. 근데 의회에서 우리가 2018년도에 제가 8대 의회 전반기에 애들 밥 먹는 것 가지고 어른이 나는 뭐 묵거려서는 안 된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럼 다른 예산을 나는 차라리 덜 써야지. 어차피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우리 의회에서 있다. 의회에서 우리가 돈 지원해 주겠다는데 집행부에서 머뭇거린다는 건 이거는 난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물어붙여서 우리 무상급식을 완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데 있어서 제가 뭐 당 소속이 그럼 그 당시는 미래통합당인데 뭐 미래통합당 저거에 조금 배치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걸 배치된다고 지적하는 그 사람은 정치하지 말아요. 무상급식은 때문에 뭐 한때 나라가 들썩거렸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데 있어서 저는 뭐 당 소속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뵙지만 이래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래 지역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시의원도 저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봉사하는 기회도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무슨 자리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는지 뭐 대구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 뭐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좀 물어봐 달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했더니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떠들겠어서 한번 의원님 한번 그런 쪽에서 한번 그 부담스럽지 않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제 말하는 이 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이 말이 이 가장 이 대구 사투리 우리나라 경상도 대구 사투리 예. 대구지 특히 아니 기본입니다. 근데 왜 안 고쳐요? 그걸? 이런데 방송 이런 거 예. 좀 안 그래도 저 국장님 말씀처럼 요즘 제가 모 방송국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에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그 저를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이 톡이 옵니다. 그 의장 다 좋은데 아직도 사투리 쓰네 하면서 언제 고칠락 한 뭔지 조금 어르신들이나 예. 그럼 제가 아니 저 대구시 의원이 그것도 우리 대구 시민회 대표회가 대구시 의장을 했던 사람이 당연히 대구말을 써야지. 뭐 대구시 의원이라고 하면서 서울말 쓰면 그거는 좀 약간 그 위선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만큼 대구 시민이라는 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자신감 있어서 그러시기도 하네. 예, 저는 자랑스럽고 뭐 이건 정말 여담인데 제가 지난 그 2016년도인가 제가 생애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을 갔는데 그때 개인적인 걸로 갔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제 미 국무부 초청을 받고 미 국무부에서 경비를 다 지원해주고 해서 이제 가게 된데 그게 이제 한국, 미국, 일본 3국 이제 여성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그 토론회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영광스럽게 지금 그 강은희 교육감님이 그 당시 여가부 장관을 하셨을 때인데 여가부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전국에 있는 여성 이렇게 뭐 학교, 경제, 정치, 뭐 문화 뭐 이렇게 분야를 해서 이제 추천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강은희 여가부 장관님이 그래도 우리 지역의 여성을 추천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저를 아마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게 뭐 오케이가 되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스피치를 했습니다. 스피치를 했는데 물론 대구 사투리로 스피치를 했고 동시동력이 이제 미 국무부에서 다 돼 있었는데 영어로 하시니 그래서 영어 잘하시지 않나? 아유 그래도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는 이 오케이. 모국어에 예. 그때도 제가 스피치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서울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는 한국에서 3번째에 해당되는 도시이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대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미국을 처음 왔는데 그건 미국에서 이제서야 나를 초청해 줬기 때문에 내가 처음 왔다. 이제 그런 살짝 제가 유머도 넣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그 대구를 제가 평생 한 번도 안 떠났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우물안 깨구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엠마뉴엘 칸트 대철학자도 자기가 태어난 그 독일 그 마을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도 그 칸트를 우물안 깨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제 고향 대구가 너무 좋고 이렇게 또 제가 미 국무부 초청을 받아올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대구 시민들과 함께 대구 시민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대구 시민인 게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뭐 스피치에 제가 그런 내용을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 진심입니다. 진심이고 저는 정말 그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주민들께도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그 3선 의원까지 할 수 있게 된 거는 시민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덕분이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이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대구를 떠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있고 뭐 저는 제 아들도 둘 다 지금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한 이야기인데 제 아들들한테 그런다 아들아 하면서 공부는 어차피 다른 집 아들들이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엄마 아들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바르게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그렇게 살자 뭐 이런 아주 이기적인 엄마의 모습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선 의원을 해보니 이 선출직은 이 경험이 저는 아주 중요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회든 또 중앙정부든 어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시민과 국민을 좀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12년 정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또 겪었던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성과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민들에게 저는 돌려드리고 싶고 우리 주민들에게 저는 좀 이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그 항상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뭐 다음은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나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선명하게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지금 한 번도 없는데 그건 왜냐하면 하지만 아직 드러내기에 좀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저는 하고 있는 이 시의원이 저는 너무 좋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시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의정 활동들로 인해서 바로바로 어떤 개선이 된다라든지 어떤 혜택이 있다는 그게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제 임기가
우리가 내년 5월까지는 우리가 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직 시의원 임기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내가 또 뭐 다른 데 이미 목표를 두고 한다는 그게 별로 내 마음에 내가 썩 안 내키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시의원 하는 동안에 저는 뭐 재미있게 최선을 다할 거고 그 과정이 혹시 제가 다른 방식의 어떤 이 사회에서 또 역할을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저는 준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제가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데 뭐 제가 더 관심이 지금 가가지고 뭔가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거는 나는 제 어떤 의정 활동의 정책에도 나는 맞지 않고 제 소신에도 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뭘 지금 뭐 말씀을 안 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이 시연을 저는 올바르게 마무리를 끝까지 잘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식으로든지 역할이 주어질 거고 뭐 그 역할에 대해서 저는 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마음. 소회장 저 변호사님, 그 아까 말씀 제가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 지금 약간 사족 같기도 한데 우리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원님 이제 사투리를 고수한다 할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떠나보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 뭐 주제하고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유사한 생각이 들었어. 제가 옛날에 한번 대구의 자부심이라는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대구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앞산, 뭐 활공산, 금호강, 신천, 옛날에 뭐 좀 작지만 그런 유적지들, 넓은 도로,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저런 긴 한 10차선 도로가 한 28km 달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우리 아까 우리 사회복지사 문제, 복지 문제, 우리 대구시 내지는 대구회가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이나 뭐 서울이 좀 모자란 부분, 아동복지 부분에 또 우리가 미흡한 뭐 이런 거 이제 논의하고 지적도 개선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도 우리 스스로도 대구에 대해서 좀 자부심 갖고 일하는 이제 의원님처럼 이렇게 그건 전 꼭 좀 우리가 양면적으로 갖춰가야 될 뭐 덕목이 아닌가 싶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내 사족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우리 의장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가 회장님 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 대구 사회복지사협회 이번에 38대 집행부잖아요. 그 이제 임기도 이제 반 가까이 지나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제 협회가 이제 관심을 갖거나 향후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향후 계획까지 또 여쭤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벌써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참 코로나가 되면 덜 바쁠 것 같았는데 훨씬 더 바쁜 그런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위기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주민으로부터 맞기도 하고 또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많이 생긴 분들이 계십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84%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위기 경험을 했고 이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사회복지사 위기 대응을 위한 심리지원센터 혹은 위기안전센터, 안전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우리 문화복지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신 김재호 의원님께서 9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인권 권익 지원센터, 안전지원센터라는 그런 센터들을 운영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을 좀 위기로부터 구출해주고 또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 쓰고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 불편한
예, 다소 불편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오늘 토론회를 했는데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우리 박재일 국장님이 언급하다고 말한 그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곧 추석이 되어 오는데 아마 제 기억에 한 20년 전 그쯤에 어떤 중증 장애인 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실 요즘 부모나 형제나 자식도 힘든 일을 이제 그 사회복지과 갓 졸업한 20대의 어떤 그런 그 누이 같은 사람들이 그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은 그 시설을 방문할 때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포커스를 사회복지사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예전에 우연히 하게 됐고, 그때 추석을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혹시 그 시간 되면 영화를 한 프로 보시라고 그 문화상품권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 시설에 다른 분이 아닌 사회복지사한테 선물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한데 이렇게 모인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자리로 각각 한 마디씩 좀, 예, 배 의원님. 네. 예, 오늘 우리 아젠다 20일에서 이렇게 좋은 그 분들과 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저 또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저는 또 의회에 가서 의정활동에 또 귀중한 또 자료가 되고, 또 오늘 참석하신 또 분들도 한 분 한 분 분야에서 우리 대구의 이 사회복지와 또 그 종사자 분들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그 지혜가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 여러분께서 정말 잘 견뎌내 주시고 또 방역에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우리 대구 광역 시민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 우리 모든 곳에서 피로감과 또 여러 가지 그 좌절과 절망감들이 막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곧 다가온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족들과 서로서로에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한마디씩이라도 꼭 해주시고, 또 특히 힘없고 소외된 우리 시민들을 현장에서 돌보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종사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늘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외된 분들에게 따뜻한 희망 또 위로를 전해주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늘 응원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정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재일 국장님, 또 우리 김석표 회장님과 권세훈 소장님 좋은 이야기 오늘 잘 듣고 가슴에 잘 담아가서 의정활동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석표 회장님. 네. 예. 먼저 아젠다 20일의 그 건성과 앞으로 멋진 일들을 더 많이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젠다 21이 대구를 이끌어가는 정책 브레인들의 모임이 되고, 또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임이 단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수십만 원 하는 건강검진을 저희 부부가 함께 한 것은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많은 종사자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싶지만 어떤 자금적인,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권세훈 박사님께서 복리후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제도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의 일자리는 지금 굉장히 저임금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유입되지 않고 청년들이 오히려 나가고 사회복지를 하다가도 다른 직종으로 바꾸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대구 주위에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대학 졸업자들이 대구로 유입되지 않고 경북으로 간다든지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구가 이 사회복지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든다면 청년을 이렇게 보듬을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청년을 모을 수 있고, 청년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부시장 제도, 혹은 경제 부시장 제도도 중요하지만 복지 부시장 제도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 선거를 맞이해서 대구사회복지계에서는 대구사회복지사 유권자 연맹이라는 것을 발족하고 지금 열심히 복지 아젠다들을 던져드리고 또 참 제안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런 아젠다 21에 또 토론을 통하여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복지의 중요성을 좀 더 생각하시고 또 사회복지사들,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아젠다 21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일 운영위원님. 네. 예, 이게 처음에 저희들 운영위원으로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하고 또 이렇게 방송 장비까지 갖춰서 좀 해보자 했을 때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요란스럽게 우리 같이 또 중년들이 이렇게 했는데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 시대 조리가 요즘은 방송 또 찍고 또 남기고 좀 더 다른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디지털화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 박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권하셨고 또 콘티까지 짜주셔가지고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이 됐는데 해놓고 보니까 뭐 주제도 저희들이 나름 그래도 저는 사실 이게 깊게 알지 못하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와서 우리 배지수 의원님을 통해서 또 김숙표 대표님을 통해서 협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운 게 있기도 하고 역시 뭐 우리 아젠다 21로 봐서는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나 사람도 그렇겠지만 새로운 시도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또 유쾌하고 한편으로 또 진지하게 이렇게 오랜만에 좀 소규모 토론이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해봤다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예, 고맙습니다. 권세훈 박사님. 예, 아젠다 22일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사실은 우리가 복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행복한 어떤 도시나 국가가 되는 데는 돈이나 경제력이 많은 데가 아니라 복지가 잘 된 도시나 국가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행복이 우리가 더 커진다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시민이 행복한 복지가 잘 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그런 지위가 향상되어야만이 결국은 그것이 시민복지로 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대구를 이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복지가 잘 된 도시 대구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배주식 의장님께서 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현장에서 우리 김석표 위원장님이 협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노력해 주시고 하니까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된 도시가 대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박정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대구광역시 배지숙 의원 초청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신 대구 경북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젠다 21의 그 대구 사랑 희망 토크는 앞으로도 그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달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그리고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